오늘 이제 1인 기획사 관련돼서 연예인분들의 세금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법리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누구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막 탈세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막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말이 그렇지 차은우 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본인이 지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너무 이게 속이 타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고 제가 기름을 붓고 싶지는 않아요. 이 세무조사 받고 이렇게 추징되는 거는요, 차은우 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막 물고 뜯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법리를 설명드리는 거지, 제가 차은우 씨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들께서 똑같은 입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이런 조사나 소명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조사관님들 많이 뵙잖아요. 그럼 조사관님들이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를 아무래도 사장님들보단 제가 조금 더 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최근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거는 금액 때문일 거예요. 그 200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세청이 차은우 씨한테 지금 200억 원대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이렇게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차은우 씨가 개인으로 잡아야 되는 어떤 소득을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냈었어야 됐는데 법인으로 돌려서 법인세를 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혐의점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은 주소지였던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게 지금 업종이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근데 막상 그 주소지를 실제로 보니까 인천 강화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장어구이 식당이었다는 거죠. 국세청은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한 거냐면, 장어집에서 무슨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라고 페이퍼 컴퍼니를 본 거예요. 보통 연예인분들이 방송국이랑 가까워야 되고 소속사랑 가까워야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통 서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멀어봤자 서울 인근이거든요.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는 아이돌이나 뭐 이런 분들이면은 공항 가깝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천 강화도가 너무 좀 생뚱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게 부모님이 하시던 장어구이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제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은요, 이 모든 사업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집으로 사업자 내도 돼요. 실제로 집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근데 집으로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집 주소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세운기한서 끊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봤는데 집 주소가 여기서 하는구나, 그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싫어서 주소를 어디다 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들 하셔요. 근데 당장 급하게 설립은 해야 되는데 주소 없으면 일단 주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좀 자리 있다고 하면 전전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시고, 급하게 일단 그렇게 내놓은 다음에 나중에 바꾸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차은우 씨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너무 소득이 크고 이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냐,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국세기금법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지금은 개정이 돼서 법인은 한 20% 되고 개인은 한 49.5% 됩니다. 무지하게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세무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요, 이걸 개인으로 받았으면 종소세를 이만큼 냈을 텐데 법인으로 해서 절반 이상 줄인 거예요. 근데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느냐를 봤더니 법인은 그냥 외형만 대강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탈세 아니냐, 지금 이렇게 국세청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법인을 세워서 1인 기획사를 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법인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사무실도 있고 거기 직원들도 다니고 그리고 그 사무실과 직원이 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만큼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그게 제대로 된 법인 회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개인하지 뭐하러 법인을? 라는 거죠. 법인을 세웠으면 법인 사무실처럼 개인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서는 이걸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차은우 씨께서 나 이거 다시 한번 다퉈보고 싶다. 과세전적부 심사라고 해요. 그거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 탈세인 것도 아니고요. 탈세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닌데 탈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이라도 이게 탈세로 인정이 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가산세가 어마어마해요. 혹시라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었다라고 된다면 정말 이건 세금 폭탄입니다. 일단 지금 200억 나온 것도요. 200억이 다 원래 세금이 아닐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보통 과세예고 통지를 날릴 때는 가산세도 붙여서 날리거든요. 세금에는 본세가 있고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본세는 뭐냐면 원래 냈었어야 되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걸 안 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내라라고 나온 게 그게 본세예요. 이 본세를 냈었어야 되는데 안 낸 거를 나중에 낸다고만 하면 다들 나중에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걸리면 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를 제대로 안 했잖아 하는 걸로 가산세를 붙여요. 근데 이게 최대 40%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붙는 게 있어요. 원래 냈었어야 하는 세금이 다 마감이 있다 보니까 원래 냈었어야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보다 세무조사 추징이 나오면 나중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자조로 세금을 또 더 붙여요. 그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그게 또 어마어마해요. 연리로 따지자면 무려 8%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게 나왔다. 원래 본세는 본세대로 내고 가산세 40% 붙고 8% 5년 벌써 40%죠. 순식간에 근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본다면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형사 고발도 갈 수 있고요. 광고 위약금 이런 거 벌써 손절한다고 하잖아요. 광고계에서. 그런 2차 피해까지 생각을 하면은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으로 만약에 우리가 차은우 씨 입장이 됐다고 한번 볼게요. 우리 모두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차은우라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경영 활동을 내가 제대로 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의 실체가 있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찐으로 한 거다 이거예요. 찐으로.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차은우 씨 측이 제가 알기로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핵심 논리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되게 맞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찐으로 했다는 거를 지금 입증을 해야 돼요. 매니지먼트 일이 주소만 거기로 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어디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대표로 있었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으며 같이 근무를 했고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차은우 씨께서 이렇게까지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매출을 일으킬 수 없었다. 이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논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법에 법인 주소지는 어디 아니면 안 된다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걸 조사관님들이 주관적으로 사실상 판단을 하는 거고 상식적인 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게다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고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요 기로에서 가산세가 10%가 있고 40%짜리가 있어요. 10%를 받느냐 40%를 받느냐에서도 세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가산세를 줄여보는 전략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우리는 방어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조사 사국에서 이제 하고 있죠. 조사 사국은 세무사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굉장히 큰 건이 나오는 거고 200억 이상인 경우에 사국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